자, 원래 우리가 어떠한 함수를 표현함에 있어서 특정한 언급이 없다면 f라고 하는 함수 또는 우리가 여기서는 푸사이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푸사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있다라고 쳤을 때 이 푸사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어떤 함수일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요. 우리가 푸사이라고 하는 녀석을 C라고 놓는 일종의 등위 곡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등위 곡선 맞죠? 왜 등위 곡선 레벨 커브냐라고 하면 푸사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어떻게 보면 Z라고 표현한다면 Z 이꼴 얼마요? F에다가 예를 들어서 2차 원 이 정의역으로 들어있는 이변수 함수가 된다면 바로 Z라고 하는 정속 변수 하나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Z라고 하는 게 표현되어 있을 때 fx라고 적혀 있다면 만약에 이 Z값이 C로 뭐 한다는 거죠? 일정하게 만들어졌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일정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xy라고 하는 정의역에 어떠한 값을 집어넣다 하더라도 항상 z값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가 됩니까? xy 어떤 위치에도 관계없어 z값 자체는 높이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높이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높이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우리한테 뭐를 설명합니까? 위치가 동일하다. 등위 is 레벨 커브가 되죠. 그래서 등위 곡선의 형태는 전부 이와 같은 implicit function 음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음함수의 형태에서 이 다변수에 대한 부분에서 C라고 하는 음함수가 높이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놓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자, 어설프게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fxy가 C라고 적혀 있다 하더라도 이걸 그냥 이렇게 주어진 식을 단순한 함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기하적인 해석까지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자, fxy 이꼴 C라고 하는 높이가 만들어졌다면 푸사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만약에 변화율을 따진다고 했을 때 X축과 Y축이 있으니까 두 방향에 대한 변화율만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독립변수 자체가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독립변수가 우리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녀석은 무슨 뜻이냐면 결론은 우리가 미분을 한다라고 쳤을 때 독립변수가 두 개라고 하는 것은 미분되어지는 변수가 두 가지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율을 뜻하는 것이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론은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 전방향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축 자체가 x하고 y 두 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에 대한 변화율을 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면 변화율이 두 방향으로 대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fx, fy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푸사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을 때 모든 방향에 대한 변화율, 다시 말해서 이 변수에 대한 부분으로서 두 좌표에 대한 변화율을 포함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체의 변화율을 보는 방법, 우리가 유체역학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는 푸사이라고 하는 놈을 전체의 변화율을 본다면 D푸사이죠. 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미분 연산자예요. 자, 그래서 D푸사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녀석 자체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X방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변수 미적분학 배우면서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D푸사이라고 하는 녀석을 푸사이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에 DX. DX는 델타 X와 동일하죠. 좀 간격을 많이 좁혀놓은 상태예요. 푸사이 뭡니까? Y에다가 DY라고 쓸 수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바로 토탈 디퍼런셜 전미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디퍼런셜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녀석 자체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한 변화율을 같이 우리가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녀석에서 키포인트가 푸사이라고 하는 것이 상수가 되는 뭐가 돼? 레벨 커브, 다시 말하면 등위곡선 또는 음함수의 형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음함수의 형태, 등위곡선의 형태 또는 등위곡면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더 파형이 넓어지고 더 큰 3차원 이상 4차원을 가게 되면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C라고 하는 상수를 미분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죠?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푸사이 X에다가 자 dx 더하기 푸사이 Y dy가 있죠. 자, 이렇게 적혀있는 녀석의 끝에가 얼마? C니까 제로가 됩니다. 자, 푸사이 X dx 더하기 푸사이 Y dy는 제로라고 만들어진 이 식을 가만히 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first order, 그쵸? 다시 말하면 1계라고 하는 녀석의 이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 자체가 뭐뭇 dx에다가 더하기 뭐뭇 dy는 0이라고 만들어 놓는 식과 매우 유사하죠. 자, 그래서 이 형태가 마치 어떠한 함수 푸사이의 레벨 커브의 전미분꼴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표현되어지면 마치 어떠한 1계 미분 방정식의 기본형 형태, 원래 이것 자체가 dx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dy dx라고 하는 y 프라미로 표현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일개 미분 방식의 형태와 어떻다? 동일한 형태를 갖더라. 자, 결론은 어떤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면서 어떤 푸사이라는 함수 이퀄 뭐 c라고 되는 녀석이 이 미분 방정식에 뭐가 된다는 것이지? 해가 되는 어떠한 함수의 전미분꼴이 형태가 되는 푸사이의 전미분꼴이 형태가 되는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해법도 좀 필요하겠죠. 이러한 해법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푸사 이꼴 c라고 하는 이 해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을 봅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 우리가 해석적이라는 것. 우리가 다변수 미적분학 할 때 우리가 해석적이라는 단어 했던 거 기억나요? 해석적이란 말을 썼을 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복소로 가도 마찬가지지만 해석적이란 말은 벡터 미적분학에서 보존장이라고 했어요. 보존되어진다는 건 경로에 무관하게 그 적분값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적이다 말은 보존장이란 말은 어떻게 돼? 외부의 비보존력인 힘, 다시 말하면 마찰력이라고 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외부에서 내가 주기적으로 주는 힘 같은 것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보존장에 대한 보존력에 대한 장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해석적이라고 합니다. 해석적인 형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하냐면 이걸 완벽하다, 완전하다 해서 exact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exact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완전하다는 뜻인데 exact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해석이 된다는 뜻이고 해석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바로 클레로의 정리가 성립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클레로의 정리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클레로의 정리는 결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배웠죠? 클레로의 정리는 f의 f가 연속, 그 다음에 얼마? fx 연속, fy 연속, f의 xy 연속, fyx 연속, 앞에 f 연속, 총 몇 가지? 5개의 편도함수가 전부 다 f는 원함수가 되겠지만 4개의 편도함수가 서로 뭐다면 연속이 된다면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두 녀석은 서로 교환해도 값은 한다고? 동일하게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배웠죠? 기억날 것입니다. 그래서 f에다가 xy라고 하는 녀석이 f의 yx가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완전하다, exact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이러한 형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여기가 지금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가 푸사의 x에 해당해요. 그러면 여기를 선생님이 m이라고 놓겠습니다. x, y. 여기를 m이라고 둘게요. x, y. 자,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족이 주어진 녀석이 완전한 해석적이 되고 exact가 되려면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죠? 푸사이 x라고 놓여진 게 얘랑 같아요. 모양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게 mxy입니다. xy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푸사이 y가 n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둘의 형태가 완전해지려면 푸사이 x라고 하는 x에 대한 편미분의 형태예요. 이 두 개가 같아지면 exact예요. 자, 그러면 해석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x에서 y니까 x 미분하고 y 가고 y 미분하고 x로 미분하죠. 자, 미분하는 형태가 이렇게 서로 바꿔져 간단 말은 결론은 이 식 자체에서 푸사이 x를 다시 y로 미분한다는 뜻이야. 얼마? m을 y로 미분하는 거와 똑같죠. 아하. 그러면 여기 나온 녀석도 마찬가지죠. 이쪽을 이동시켜서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푸사이 y라고 하는 걸 다시 x로 미분합니다. 그러면 n을 y로, n을 x로 미분했나요? 자, n을 x로 미분한 거랑 똑같죠. 결론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미분방정식의 형태가 앞에 있는 m은 오른쪽에 있는 y로 미분하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n은 왼쪽에 있는 x로 편미분했을 때 그 값이 같아지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바로 클레로의 정리를 만족하기 때문에 해석적인 함수가 되고 완전한 경우가 돼서 보존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my와 nx가 서로 같다.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녀석을 우리 이제부터 바로 이러한 녀석이 exact가 되는 것을 판정하는 판정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mi = nx라고 하는 녀석 자체의 키포인트는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형태로 표현할 것이냐? m에다가 x, y에다가 자, dx 더하기 n에다가 x, y dy라고 하는 녀석이 제로가 되는 어떤 미분방정식이 존재합니다. 자, 이 미분방정식에서 앞에 나와 있는 이 녀석과 여기 나온 이 녀석을 봤을 때 이 두 녀석을 뭐가 됩니까? m을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여기 나온 녀석을 x에 대해서 편미분 반대쪽이죠. 해서 만들어진 녀석이 서로 같아진다고 할 때 이때 우리는 뭐 한다고?
exact이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완전하다, 불완전한 거 아니야. exact하다고 해서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얘기를 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exact equation,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은 결론은 우리가 뭐를 찾아낸다는 거죠?